네, 수업 시연과 수업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경기도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경기도 지도안 점수가 따로 없는데 구상 종이에 어느 정도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연할 때 이 종이를 보고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구상 종이에 저는 해야 할 단계나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하게 적고 이거를 보면서 놓치지 않고 시연 연습을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이제 흔히 만능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만능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된 수업 시연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만의 틀이 좀 갖춰지면 구상 시간도 짧아지고 자연스럽게 그 종이에 적는 양도 줄어들어서 실전에서는 진짜 간단하게 적고 수업 시연할 때도 거의 안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작년 기출이랑 그 나눔 가지고 이제 시연하고 구상하는 것 영상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수업 시연 시간이 15분인데 단계를 어느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보통 하나의 단계에서 3개의 단계까지 많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E 같은 경우에는 참여, 탐색, 설명, 정교화, 평가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참여, 탐색 이렇게 하거나 탐색, 설명 이렇게 하거나 설명, 정교화 아니면 설명, 정교화, 평가까지 이렇게 해서 요즘은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생학습은 뭐 초점, 도전 이 정도. 그리고 발견학습은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그리고 추가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이렇게 두 가지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자료랑 그 다음에 일반화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묶거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구상은 전부 다 하되 시연 현장에서는 3단계 이내로 해서 상호작용이랑 발문 위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교과서 분석을 모든 내용을 다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모든 내용을 하는 게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래도 2차 전에 조금 여유로울 때라서 모든 내용을 다 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꼭 탐구 활동에서 이 수업 시연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어차피 내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다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정리하는데 뭐 한 군데가 빠져있으면 찝찝해가지고 그냥 다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경기도는 뭐 자성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숙소도 잡아야 되고 시험장도 가야 되고 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시 다 볼 수가 없어서 선택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발표 전에 사이클을 한번 꼼꼼하게 돌려놓으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였어요. 솔직히 붙을지 안 붙을지 되게 불안하긴 하지만 뭐 어차피 또 해야 할 거 그냥 지금 하자 이런 마인드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나눔이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에만 있는 2차 방식인데요.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성찰하고 동료 교사와 나눔해보면서 피드백을 얻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연을 다 하고 나서 10분 동안 이루어지고요.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연 도중에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학생 또는 학생-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돋보인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자신의 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는 배움 중심 수업이 일어난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대표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연 나눔 문제는 수업 시연 조건을 통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업 시연 조건에 학생 상호작용을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거 나눔에서 학생 상호작용 어디에 반영했는지 물어보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구상할 때부터 나눔을 생각해 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지도안을 써보면 되지 왜 교과서 분석을 꼭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꼭 교과서 분석을 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경기도가 지도안이 없었기도 하고 이제 지도안과 교과서 분석은 약간 저는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지도안은 내가 이 수업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짜는 거고 교과서 분석은
성취 기준에 맞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내가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고려해야 하는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2차 준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본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참고용이지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지도안을 짜는 게 조금 더 나에게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도안 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받은 질문은 교과서 분석 내용 배분은 어떻게 했나요? 인데요. 대충 짜보니까 하루에 한두 단원 정도? 한두 소단원 정도 분석을 하면 1차 합격 발표 전에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 끝나고 3일 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발표 후에 2사이클에서 3사이클 정도 더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후반까지 제가 교과서 분석 방향을 좀 잘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2차 때까지 엄청 조급해하게 사이클을 돌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제가 잘못했던 방식을 수정해서 그 교과서 분석 방향에 대한 영상을 찍어뒀어요. 그래서 보시고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달달 외우고 다 공책에 쓰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머리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고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성취 기준과 탐구 활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교과서 출판사가 2차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받고 제 수업 시험 능력도 별로 막 향상되는 듯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성취 기준이랑 내용 체계를 좀 더 꼼꼼하게 보면서 이게 잘 반영된 교과서가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는 이런 탐구 활동으로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조건지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이다 책을 저는 이용했어요. 사이다 면접책에 보면 수업 시연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그리고 물화생지 수업시험 복기에 보면 사람들이 기억나는 대로 써준 조건들이 이제 뭐 물화생지가 있으면 뭐 2020, 2019, 2018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돌려서 이제 썼습니다. 조건지도 나중에 몇 개 만들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나오는 조건으로는 이제 학생 상호작용 또는 학생-교사 상호작용이 돋보이도록 시연하세요. 그리고 학습 부진화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세요. 여기에 더 추가해서 학습 부진화가 있는데 이게 학생의 도움을 통해서 이 부진화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가정하세요. 이런 거. 그다음에 과학이니까 실험 재료들을 이렇게 주고 이 실험 재료들을 이용해서 시연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대충 기억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수업당 수업 모형을 몇 개 정도 해봤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한 수업 모형만 제대로 적용해도 그 모형을 변형하는 건 쉬워서 이제 이해되는 건 한 개를 하고 말았고, 좀 감이 안 오는 단원들은 2-3개 정도를 적용해서 여러 번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과학은 전부 다 이제 5개념을 제대로 된 개념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순환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제 바꿔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하면 그냥 그 순환학습 한 번만 해보고 끝내고, 이게 안 된다 하면 발생학습이나 약간 발견학습 쪽으로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 순환학습, 발생학습, 막 발견학습 이렇게 되게 대표적인 모형들만 연습을 하시는데 저는 STS나 약간 스팀 같이 좀 대중화되지 않은 모델들도 한번 적용은 해봤어요. 적용해보고 시연해보고 솔직히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제 모든 모형들을 다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업 나눔 연습은 어떻게 했나요? 네, 수업 나눔은 따로 연습을 하지는 않았고 수업 시연 스터디를 하면서 10분 내에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이 10분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막 3분 만에 끝내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팁을 드리자면 각 문항당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면 시간을 끄는데 좀 도움이 돼요. 이때 서론이랑 결론에 경기도 시책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시험 도중에 이러한 슬로건이 반영된
반영돼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경기도의 슬로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개개인의 성장이 일어나고 개별적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모든 학생들의 성장이 골고루 일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본결을 갖추면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항당 한 3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9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도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시책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연이랑 나눔에서도 이 시책을 적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책 공부하시고 교과서 분석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취 기준 잘 외우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영상 생각나는 게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꼭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